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운전면허 시험장 면허시험부에 근무하는 장진호 과장입니다. 여러분 도로주행 시험 어떠세요? 어려우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쉽다고도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세상 모든 일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면 어렵고 내가 알면 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자주 틀리는 부분, 시험을 치다 보면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채점 기준이나 또는 저희 포항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 보면 도로주행시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참고하셨어요? 꼭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항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코스는 A, B 두 개 코스가 있습니다. 각 코스 거리는 약 5km이고 도로주행 시험에 시간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점수는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 됩니다. 현재 저희 시험장 코스는 한 분이 시험을 완료하시는데 대략 2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모든 감점 사항은 반복해서 감점이 되며 실격 사항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이 끝나버리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발 전 준비 요령 및 출발 그리고 운전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주변 안전을 확인하시고 차량에 탑승하시면 운전석과 그리고 후사경을 내 차량에 먼저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시고요. 수송 차량은 주차 확인 기어라고 해서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어를 중립에 놓으신 후에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거시고 자동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면 됩니다. 출발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반드시 해제해 주시고요. 주위 안전을 확인한 후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을 하며 차로에 완전히 진입을 하면 방향지시등을 끄면 됩니다. 운전하실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요. 회전이나 뉴턴 등 핸들을 많이 돌릴 때 그때는 두 손을 서로 옮겨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팔을 꼬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 시에요. 시선을 앞을 봐주셔야지 자꾸 기어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안 되고요. 핸들 조작 시에 이렇게 몸이 한쪽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또 주행 중에는 물론이고 정지에서 대기 중에 클러치를 밟고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송 차량은 정지 중에도 반드시 기어를 중립하시고 왼발은 반드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네, 이번에는 속도 그리고 차로 변경 시 그리고 제동 브레이크를 밟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차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주변 통행 차량과 비슷하게 속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 도로주행 코스의 속도는 50km에서 70km 사이입니다. 70km를 초과하시게 되면 10점 감점이 되고요. 70km를 넘어서 100m 이상 진행하실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50km 이하로 계속 주행하시게 되면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50km 정도 속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시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진행하시거나 또는 너무 느려서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감점이 되고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생길 경우에는 실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로 변경 시 천천히 변경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요 시험 치시는 분들이 보면 차로 변경할 때 천천히 변경하라니까요. 쭉
속도를 내서 가다가 차로 변경할 때는 속도를 낮춰서 이렇게 변경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천천히 변경하라는 얘기는 속도를 낮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도를 가다가 속도를 확 낮추시게 되면은 잘못하면 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천천히 변경하라는 얘기는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되요. 옆 차로에 변경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핸들을 많이 꺾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옆 차로로 이렇게 변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동을 할 때는 타력주행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타력주행은 첫 번째 기어, 두 번째 클러치, 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어는 차가 정지하기 전에 미리 기어를 빼시면 안 됩니다. 차가 주행을 하다가 차가 완전히 정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어를 중립을 하셔야 되고요. 자, 클러치는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서 속도를 충분히 낮춰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클러치를 조작하시고요. 그리고 차가 완전히 정지하고 나면 기어를 중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향지시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두 번째, 30m 이전에서 미리 켜야 한다. 세 번째, 차로 변경이 끝나고 나면 꺼야 한다. 두 번째, 자, 차로 변경하는 도중에 꺼버리면 안 된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향지시등을 켜고 30m 쭉 진행을 하면서 주의를 확인하고 안전할 때 그 다음에 차로 변경을 합니다. 자, 변경하는 도중에 끄면 안 되고요. 완전히 차로 변경이 끝나고 나면 방향지시등을 끕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30m 쭉 진행하고 난 이후에 차로 변경을 하고요. 자, 변경이 끝나고 나면 방향지시등을 끕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지. 자, 한꺼번에 방향지시등 한번 켜고요. 이렇게 두 개 차로를 한꺼번에 넘어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진로 변경 과다로 해서 감점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교차로 통과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차로에서 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위반을 하게 되면 10점이 감점됩니다. 아주 점수가 큽니다. 그래서 중위에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회전할 때 서행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 진입 시 특별히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 시에 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표지는 과속 방지턱, 우리 코스에서는 과속 방지턱을 2번 지나게 되고요. 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똑같이 2번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때는 꼭 서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 10점 됩니다. 위반하면.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차로 진입시 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차로 통과시 서행이 아니고 진입시 서행입니다. 교차로는 진입을 할 때 서행을 해서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교차로에 진입 전에 좌회전 차량은 미리 좌회전 차로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약 30m 전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넣은 후에 교차로를 이렇게 좌회전하시게 되는데요. 교차로에 좌회전할 때 보면은 유도선이라고 해서 흰색 점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흰색 점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좌회전하는 차량은 이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교차로나 또는 횡단보도에서는 진로 변경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유도선을 따라서 1차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우회전 차량은 마찬가지로 미리 우회전 차로에 진입을 한 이후에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교차로 30m 전방에서 미리 우측 방향지시를 넣고 진입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요. 이때는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맨 우측 차로에서 맨 우측 차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뉴턴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을 할 때는요, 뉴턴 지점이 있어요. 뉴턴 지점은 다 아시겠지만, 중앙선 부분에 이렇게 흰색 점선이 그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뉴턴을 하게 됩니다. 뉴턴을 할 때 앞에 신호대에 신호등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좌회전시 또는 보행자 신호시라고 적혀 있다면은 그때 뉴턴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코스에 보면 어떤 표시가 없습니다. 자, 표시가 없을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뉴턴을 하시면 되고요. 자, 뉴턴을 할 때 차로가 몇 개 차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있는 차로 중에서 저속 차로인 맨 바깥쪽 차로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신호등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주의사항, 그리고 보행자 보호 위반, 또 비보호 좌회전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리가 우회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데요. 교차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요. 신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회전 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이렇게 운전하는 것은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우회전을 하더라도 진입 전에 이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 전에 횡단보도가 있죠. 이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모든 차량은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가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진행을 하셔서 교차로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시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실격이 됩니다. 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횡단보도 위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입니다. 신호등이 있든지 또는 없든지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실 때요, 만약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면 바로 내 차 앞에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이 있을 경우에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고 나면 그때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우회전할 때 첫 번째 횡단보도는 신호위반을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 교차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실 때는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가셔야 돼요. 보행자가 만약에 없다면요, 뒤쪽 차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안전하게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보행자가 없을 때 나가야 됩니다. 횡단보도에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비보호 좌회전 요령인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여야 하고, 두 번째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되어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그 다음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될 때 이렇게 좌회전을 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게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오더라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맞은편에 오는 차들이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신속히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행자가 있다면은 반드시 정지를 하시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과하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모두 실격사항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그리고 종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입니다.
주행하시다가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 한쪽에 일시 정지했을 경우에 모든 차량은 그 옆차로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 옆에서 반드시 비상전멸등을 켜고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버스 앞쪽으로 뛰어오는 어린이가 있는지 또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뛰어오는 어린이가 있는지 양쪽을 확인하시고 안전할 경우에 비상전멸등을 끄고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통학버스가 일시정지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실 경우에는 특별보호 위반으로 실격이 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지점에 도달하시면요, 우리가 출발할 때는 좌측 방향지등을 켰습니다. 반대로 종료할 때는 우측 방향지등을 켜고 차를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시면 됩니다. 정지하고 나면요, 수동 차량은 기어를 중립하시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후에 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하차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주차 확인 기어를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1단 기어나 혹은 후진 기어를 넣어 놓으시면 돼요. 자동 차량은 기어를 피해 놓고 시동을 끈 이후에 안전하게 하차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행주차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길이는 7m, 7m이고요.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3분 안에 주차를 완료하시는데요. 앞쪽으로 이렇게 전진주차를 하셔도 되고, 후진하셔서 이렇게 후진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제한시간 3분 안에 주차선 안에 주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바깥쪽에 경계석이나 또는 구조물들을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평행주차가 완료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70점 이상이 되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주행시험에서 응시생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거나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 있는 도로주행 동영상이나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채점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면허시험장에서는 응시생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하고 또 여러분들이 올바른 운전 습관을 익히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훌륭한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